예, 여러분 그 세 번째 강의로 접어들었는데요. 두 번째 강의에서 유교적 의미의 배려해서 오픈 마인드, 개방성과 포괄성, 포용성을 지닌 그런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그건 어떤 형식에서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느냐, 그 부분을 세 번째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육아의 핵심적인 윤리를 5가지로 설정을 하죠. 그걸 일반적으로 오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륜을 대부분의 경우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봉건적인 윤리, 고리타분한 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묵살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예 배타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서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실천될 수 없는 그 윤리 구조다,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학문적 성향, 아니면은 그 조금 그 저기 과거의 낡은 전통, 이렇게 몰아붙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륜의 구조를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륜을 한번 보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대학의 유교 경제능의 대학을 보면 혈구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나 콤파스처럼 타자를 헤아려 보고 재어보는 마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강에서는 오륜과 혈구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적 배려를 어떻게 고민해서 지성을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유교적 의미의 배려 두 번째, 오륜과 혈구,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오륜과 혈구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간단한 겁니다. 사회적 관계와 배려의 형태예요. 사회적 관계 배려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했으면은 자기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식의 내면적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의 움직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죠.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상하, 좌우, 전후, 그다음에 사방팔방으로 쫙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관계망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망들이. 그죠? 이것은 이렇게 얽힐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망 속에서 어떤 행위와 질서가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오륜이에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이걸 5가지로 정돈을 한 거죠. 물론 이게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따져보니까 5가지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륜은 5가지 사회 관계와 배려를 지켜갈 수 있는 어떤 행동 양식이다, 윤리다, 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왜 그러면 이게 5가지를 만들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망을 끌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 사이의 화합, 사람 사이의 화합을 하지 뭐가,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인간관계의 실천 양식이에요. 만약 이것이 화합과 반대되는 균열이나 평화가 아니고 전쟁 혹은 갈등을 지향하는 인간관계라면은 이게 맺어질 수가 없죠. 사회 자체가 파괴되니까요, 해체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륜은 화합과 평화를 지향했던 어떤 삶의 질서체계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한국 사회나 동양 사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 윤리이자 질서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람 사이에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있고 서양 사람이라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형태가 다를 뿐이죠. 형제 자매도 다 있죠. 할아버지도 다 있고 사회 어른과 아이의 관계도 다 있고 친구 관계도 다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프렌드십이 있잖아요. 우리는 친구 사이에 부모 유신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약간의 형식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편적 윤리라고 볼 수가 있죠. 특수윤리는 이제 문화 풍토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오륜이 과연 어떻게 이 시대에 합리적인 배려의 질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륜의 내용은 아마 대부분 알고 있죠. 근데 가끔씩 하다 어떤 사람들 이 오륜하고 뭐 예를 들어 5가지 우리나라 한국 사상사에서 보면은 뭡니까 그 세속 5개 같은 것 이런 거하고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이 오륜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오륜은 부자유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다,
게 있죠. 올바른 어떤 본분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부부 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장유 유서. 그것은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붕우 유시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오륜을 다른 말로 친, 짧게 해서 의, 별, 서,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 의, 별, 서, 신 하면 오륜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유치는 뭐냐? 이걸 자칫 잘못해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해요. 그럼 엄마와 딸은 어떻게 앞으로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건 대표가 다수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하면 친지 않으면 이건 혈연관계라는 거예요. 그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슬사.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로 되어 있는 고아라든가, 그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아주 오랫동안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떨어져 있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혈연 관계로서는 딱 한 번 유지돼요. 딱 한 번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륜이라 그래요. 하늘이 부여한 거죠. 자연의 질서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 싫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겁니다. 이건 혈연 관계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다. 이건 뭐냐? 이거는 조직 지도자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혈연 관계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약속의 체계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임금으로 모시고 있을 때 임금이지, 내가 임금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신하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내가 그 어떤 조직에 있을 때도 그 조직 지도자가 나를 채용했을 때 지도자지, 그 관계를 떠나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부부 유별은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 관계는 혼인이 연계되어 있어요. 혼인이 연계되어 있으면서 이걸 갖고 차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쉬워요. 남편은 우위에 있고, 여성은 아래쪽에 있고, 남편은 높고, 여성은 아주 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굉장히 이거를 오해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별이라는 것은 뭐냐? 구별과 구분, 그죠? 다시 말해 역할과 태도의 차이예요. 역할과 태도. 남편이 할 일과 아내가 할 일, 그것만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지, 뭐 거기에서 뭐 어느 것이 높고 낮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이것도 뭐냐? 타자와 타자가 만나서 하나를 이룬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천륜이 아니에요. 또 이것도 약속의 체계예요. 사회적 관계에서 그런 방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유 유소는 뭐냐? 장은 어른이죠. 유는 어린이고, 그럼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사회적 상호관계예요. 그러나 이 설을 일방적으로 어른이 무조건 우위에 서고 어린이는 아래에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아이 혹은 아주 늙은 사람, 이 관계는 아주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청년이 있고 아주 어린아이 유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나이로 따지면 청년이 나이가 많아서 이것이 장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환경 여건을 조사를 해보고 하면은 청년보다는 유아가 존경받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높이 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유아가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단순하게 서자를 붙여서 질서, 그죠? 차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높낮이의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차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얼마든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물리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장유유서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다음 부모유시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속 관계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건 수평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륜을 잘 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오륜을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나가 이렇게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볼 때 부자유치는 내가 만약에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위에 있어요. 이게 부모가 위에 있죠. 그죠? 부모가 위에 있는 이런 관계가 돼요.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은 자식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수직 관계예요. 군신유의도 뭐냐? 내가 만약에